늠년뉴스 2월 13일 주간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한 주간 코로나19 확진 환자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환자 수를 보면 광명시 600명, 부천시 1718명, 시흥시 624명, 안산시 1147명, 종로구 560명입니다. 지난주 대비 광명시 23명, 부천시 154명, 시흥시 12명, 안산시 66명, 종로구 14명 증가했습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14일까지입니다. 남은 연휴 기간 건강하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간 한 이슈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청 없이 간편하게 시흥시 소상인 자체 재난지원금 마음드림 9월 지급 시작. 두 번째, 시흥시 관내 대학생 지원금 20만원 지급. 올해 첫 시행 2021년 시흥시 대학 협력사업 추진 박차. 세 번째, 소아일동 주민자치회 설 명절 음식구름이 나눔 행사 개최. 다음 외신 소식을 보겠습니다. 설 연휴 때 5인 이상 모여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 청구. 다음 자세한 소식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청 없이 간편하게 시흥시 소상인 자체 재난지원금 마음드림 9일 지급 시작. 시흥시가 정부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소상인에게 지급하는 마음드림 지원금 50만원을 신청 없이 9일부터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지원금은 지난 1년여간 정부의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을 성실히 이행해온 소상인에게 시흥시가 감사의 응원의 마음을 담아 마련한 것으로 관내 1만 1000여 개소의 지급 대상이다. 특히 설을 앞둔 시기적 특성을 고려해 별도의 신청 접수 없이 9일부터 지원금을 신속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정부의 버팀목 자금 신청 명단을 전달받아 이중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행정명령 이행 사업장을 선별했다. 현재 확보된 명단은 대상자 전체의 80%가량이다. 확보된 명단을 바탕으로 설 연휴 전인 10일까지 8,700여 개소에 지원금 지급이 완료될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이번 지원금은 정부의 버팀목 자금 신청 시 기재한 계좌로 지급된다. 나머지 대상자는 버팀목 자금 신청 명단이 추가 확보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정부가 지원한 소상인 버팀목 자금을 받은 사람 중 2020년 11월 30일 기준 시흥시의 사업자 등록을 두고 현재까지 영업 중인 소상인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 제한 등 행정명령을 성실히 이행한 사람이다. 다만 무등록 사업자나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행정명령 불이행자, 지난해 11월 30일 이후 폐업, 명의 이전 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더불어 시는 이번 지원금 지급에서 누락된 사업자를 위해 별도 오프라인 접수도 한다. 1차 지원금 지급이 완료된 후 3월 중 별도 공고를 통해 신청받을 계획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정부의 방역 지침에 협력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애써주신 소상인 여러분은 진정한 연대와 상생의 의미를 몸소 보여주셨다며 이번 지원금이 장기화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고단한 소상인 여러분의 마음의 위로와 희망의 빛을 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흥형 마음드림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흥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 시흥시 관내 대학생 지원금 20만원 지급. 올해 첫 시행 2021년 시흥시 대학 협력사업 추진 박차. 시흥시는 관내에 유입된 우수한 대학생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대학이 지역사회와의 전략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 혁신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학과의 다양한 협력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학생 지원금 사업은 관내 대학생들에게 20만원 이내에서 시흥화폐 실효를 지원한다. 지난해 12월 제정한 시흥시 인재 유입 및 정착을 위한 관내 대학생 지원 조례에 의해 올해 처음 시행된다. 관내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이 주민등록법상 시흥시에 3개월 이상 거주 중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2021년 2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신분증과 재학증명서를 지침하고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확인 절차를 걸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태초 1회 지급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시흥시는 대학 내의 우수 자원과 지역사회와의 연결고리를 강화해 대학과 함께 성장하는 지역 맞춤형 대학 협력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참여교과 운영, 지역 상생 프로그램 운영, 대학생 네트워크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관내 대학생 지원제도 운영 등이 있다. 미래의 전략 담당관 대학협력팀은 지역 대학과의 긴밀한 협력을 위한 전담 조직이자 소통 창구로서 일원화된 대학협력 프로세스를 구축해 지역 소식에 대한 신속한 검토와 지원부서 연계 등 대학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한국산업기술대학교와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학습 모임을 통해 지역의 주요 현안을 수업 주제로 다루는 지역사회 참여교과를 개발하기도 했다. 지역사회 참여교과는 학생이 주체가 되어 시흥시 현안을 이해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안하는 정규 교과목이다. 강의 위주의 수업 외에 현장 탐방, 주민 또는 행정기관 참여 등 실습, 체험 활동 중심으로 진행한다. 1학기에는 10여 개의 교과목이 운영될 예정이다. 대학과 지자체 연계 강화를 통해 대학의 인재들이 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시에서는 대학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해 대학과 지역이 동반 성장하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관내 대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대학생 동아리를 활용한 대학생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을 새롭게 추진해 지역 청년들의 교류 활성화와 청년 공간 활성화도 꾀한다. 미래 전략 담당관은 2021년에도 대학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사회적 혁신에 발 맞출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적극 발굴, 추진함으로써 대학과 지역 간 공유, 협력 기반의 협력 생태계를 조성할 예정이다. 지역과 대학생들이 많은 기대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 번째, 소와1동 주민자치회 설 명절 음식 꾸러미 나눔 행사 개최. 광명시 소와1동 주민자치회는 9일 행정복지센터에서 장애인, 독거노인, 한부모 가족 등 소외계층 50여 가구에 설 명절 음식 꾸러미를 전달했다. 음식 꾸러미는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직접 만든 세 종류의 전과 호떡 2kg, 사골 육수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 명절 음식 나누기 행사는 주식회사 평지산업에서 떡국떡 100kg 기증과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매월 내는 회비로 준비했으며 명절 음식을 만들기 힘든 이웃들에게 손수 만든 음식을 대접하고 온정을 나누기 위해 마련했다. 조현정 소와1동 주민자치회 회장은 어려운 이웃에게 음식을 만들어 드릴 수 있어서 기쁘다며 맛있게 드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박혜경 소와1 동장은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며 이웃사랑에 앞장서시는 소와1동 주민자치회에 감사드린다며 따뜻한 떡국과 전을 드시며 코로나19와 추위로 얼어붙은 마음과 몸을 녹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소와1동 주민자치회는 지난해 12월 코로나로 힘든 시민을 돕기 위해 십시일반 모은 회비 200만 원을 광명시 심한 나누기 운동본부에 기부하는 등 이웃 돕기에 앞장서고 있다. 다음 외신 소식을 보겠습니다. 설 연휴 때 5인 이상 모여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 청구. 설 연휴를 앞두고 다른 지역의 가족, 친척을 방문했다가 감염이 번지는 사례가 벌써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 명절에 5명 이상 모였다가 확진되면 과태료뿐만 아니라 치료비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 화천군의 일부 마을에서 최근 닷새간 확진자 8명이 나왔습니다. 지난달 말 설을 앞두고 서울에 사는 친척이 마을을 다녀간 뒤 확진됐는데 이게 화근이 됐습니다. 접촉한 가족을 포함해 마을 주민들이 잇따라 감염되면서 주민 1000여 명에 대한 전수검사까지 벌여야 할 형편입니다. 평소 만나지 않던 가족과 지인을 설 연휴에 만나
특히 식사와 음주를 동반한 모임을 할 경우 감염 위험은 커집니다. 지난해 추석 직전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80명 정도였지만 지금은 300명대 중반에 달합니다. 특히 수도권의 상황은 더 불안정합니다. 확진자 한 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나타내는 감염 재생산 지수의 경우 수도권은 이미 한 명을 넘었습니다. 지난 주말 수도권의 이동량은 그 전주에 비해 소폭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설 연휴를 3차 유행의 최대 고비로 보고 있습니다. 지역 간 이동이 늘어나고 사람 간 접촉이 증가하면 언제든 재확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국적으로 시행 중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설 연휴를 포함해 오는 14일까지 유지됩니다. 직계 가족이라 하더라도 주소지가 다르면 5인 이상 모일 수 없으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확진자가 나오면 지자체가 치료비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설 연휴에도 선별진료소 400여 곳과 임시 선별검사소 100여 곳이 운영되는 만큼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면 꼭 검사를 받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상 늠넷뉴스 주간 브리핑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